대체적으로 좀 보면 에코프로 BM의 보유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보유 비중은 좀 높으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전고점에 대해서 이 과거엔 이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 자꾸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연동해서 본다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새해 들어서 뭐 반도체 또 바이오 뭐 기대감들이 많은데 또 2차 전지도 좀 올라오려는 시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특별히 또 에코프로 BM 분석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새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에 에코프로 BM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LNF도 좀 올랐고 네네. 에코프로 BM 얘기하면 최근 좀 반등의 기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네, 올해 이게 아주 확정된 것들은 아니지만 네. 설로 좀 돌았던 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러니까요. 설이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1월 5일 주가를 좀 보면 네. 장중 14.5%대까지 좀 상승을 좀 했었고 네. 종가가 12.9% 마감한 31만 5천 원에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여기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전 기대감들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네. 새해 첫날부터 2차 전지 수급이 좀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음. 에코그룹주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미국 JP모건 MSCI 정기지수에 좀 편입될 수 있다. 이 기대감들도 좀 수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에코프로 BM이 과거 뭐 포스코 DX와 네. LNF의 이전 상장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갭, 그렇죠. 예. 이만큼에 대한 기대치를 좀 먼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봤지만 오히려 그 날짜 이후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 네. 오늘도 3.4% 정도 하락한 현재 29만 3,500원에 오늘 종가 마감 좀 했는데 네. 단기적으로 관점에서는 지금 뭐 이전 상장에 대해서 사측이 뭐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장의 설로 좀 돌았지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모아진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지난 최근일 주가 추이에 대한 이 수급을 분석을 좀 해봤는데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개인이 1,62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806억 그리고 기관이 832억을 좀 매수했는데 지금 개인이 매도한 매도분을 모두 외인과 기관이 1월 최근일 이 거래일까지 모두 이제 순매수하면서 지금 개인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좀 나눠서 매수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봤는데 과연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전 가능성이 좀 있을까? 그런데 이제 과거의 어떤 이 코멘트들을 좀 보면 공식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상장을 가시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부인을 했지만 지금 시장의 화두가 사실상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이 대형주 코스닥 시장 하에서의 어떤 시총 1위 종목들이 대거 코스피 시장을 좀 이전하는 그런 흐름들 하에서는 그래도 에코프로 BM도 이 부분을 좀 검토하지 않을까. 가능성은 살아있다. 네, 그렇게 좀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으로야 보면 코스닥 시장은 그러면 닭은 누가 지키나 다 네. 소로 가면 그런 거 있지만 기업으로만 보면 어쨌든 그죠? 네. 이전 상장하는 거에 모멘텀이 이전에 한 기업들 보면 확연하게 수급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또 지수 편입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왔는데 LNF도 사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기대감이 아직은 좀 살아 있는 거고, 그거 포함해서 결국은 이제 본업이 돌아서야만. 네, 그게 추가적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들은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환경이 아직까지도 대체적으로 수요 둔화라든지 뭐 원재료값 하락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게 많은 거죠, 뉴스가. 그렇죠. 네. 지금 뭐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네. 유럽차의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감 이 부분은 보조금 폐지 또는 특수와 좀 직결되면서 실질적인 좀 판매량이 좀 감소됐던 시그널들이 좀 있었고 지금 북미 시장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최근 좀 실적 발표 좀 하면서 네. 유럽향 배터리의 어떤 공급들이 조금 더 감소하지 않았을까. 아직 뭐 세부 사업 부분에 대한 손익이 아직 확정되지는 좀 않았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유럽향 배터리 셀 공급에 대한 부진 그리고 북미향 ESS 매출의 일시적인 어떤 부진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좀 감소하지 않았는가
좀 평가들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셀 3사가 비교적 3분기에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이한 호실적을 좀 냈어요. 그래서 비교적 견고한 실적을 좀 내줬는데 셀업체들이요. 그렇죠. 네네. 지금 소지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시장 상황만 좀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더욱더 부정적인 이슈가 좀 많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죠. 최근에 이 양극재 판가에 좀 직결될 수 있는 뭐 리튬 그리고 니켈 가격이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키로당 이 마지노선 100위안이 이미 깨진 지가 좀 오래됐고 야, 최근 거래 돌리질 못하네요. 네네. 네. 최근 거래일에 86.5위안까지 지금 내려왔죠. 네. 90위안이 좀 깨졌다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까지 좀 이탈하는 위협세 이 부분이 4분기에 일회성 어떤 이 수익성의 훼손 부분으로만 좀 인정을 했는데 1분기까지 그 여파 내지는 2분기까지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더 크게 위축되는 그래서 같은 2차 전지 동일 섹터 하에서도 배터리셀사보다는 양극재사들의 이 실적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지금 4분기 매출 추정액이 지금 매출액의 경우에는 약 17% 정도 감소하겠다. 그래서 1조 6,100억 원을 좀 전망을 했고요.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영업손실, 영업이익 부분은 약 80%가 좀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194억 원을 좀 전망을 했는데 네. 이게 리포트가 최근치로 업데이트되면 될수록 이 영업이익의 폭이 굉장히 좀 더 줄어든다. 이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리튬 가격과 연동돼서 오히려 판가까지 영향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는데 네. 오히려 최근에 뭐 11월 수출입 동향을 좀 보면 양극재 판가에 대한 인하폭이 굉장히 좀 컸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선 4분기에 약 10% 정도 추가적인 판가 인하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삼성 SDI 이쪽 향에 대한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 출하되는 양에 대한 이 변동성들은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고객사, 셀사들이 재고를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들 이 부분이 1분기 기조까지 좀 이어진다면 수익성이 단기간 좀 훼손될 수 있는 여지는 크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다만 저는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싶은데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 점은 다소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상 최근에 어떤 수급 지금도 좀 가격 지지선에서 241선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25만 6천 원대는 현재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우려감, 판가 인하에 대한 이 수익성 훼손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주가에 모두 다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다만 여기서 추세가 좀 더 전환될 수 있는 수급 개선을 좀 이뤄낼 수 있다면 아까 우리가 좀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 좀 더 수반해 준다면 이게 가셔야 되는 어떤 국면 하에서는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즉 수급이 크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 4분기까지는 실적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양극재 업체들이 안 좋을 거예요. 시장은 알고는 있는데 근데 편차가 크네요. 지금 HTS 상에 나오는 이 FM 가이드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에코프로비엠이 570억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네. 지금 아까 190억대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거죠. 이익치가 상당히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말씀하세요. 네. 추정치가 계속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좀 잡기가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시장 예측치는 뭐 3조 7천억 또는 뭐 4조 원대 무난한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습니다. 1조 원 이상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네네. 예측치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194억 원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너무나 극보수적인 관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지만 그 갭에서는 한 500억에서 300억 사이의 어떤 이익단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익이 안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까지의 실적의 우려들 그다음에 업황의 그 생각보다 이제 더딘 성장은 시장이 이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을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상반기 에코프로비엠 전망을 좀 해보죠. 우선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걸 좀 이해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 수순이 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양극재 판가라는 게 단순하게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극재랑 리튬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단순하게 원재료에 대한 부분. 그 원재료가 좀 싸지면 판가도 오히려 좀 더 원가가 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더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 좀 있는데 네. 배터리셀 3사 즉 고객사들의 입장 관점에서는 원가가 하락하면 이 매입가 양극재 공급가도 좀 낮춰지는 그런 연동해서. 경향들. 예.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리튬과 니켈 가격들이 조금 더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리튬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좀 가격이 심리적 어떤 마지노선을 좀 이탈한 지가 좀 오래됐었고요. 최근에 니켈의 가격도 지난 최근치 고점이 18,610달러 여기인데 최근에 15,930달러까지 좀 하락했다는 것은 양극재에 대한 판가가 회복되기에는 아직 시그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 이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다만 지금 이 시장의 전망들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에 대한 영래깅 현상에 관련된 이슈는 반영될 수 있겠으나 좀 2분기부터는 오히려 저점을 하회해서 양극재 판가가 다시금 상회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 이 부분은 최근에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가 올해 이 전기차 성장률을 27.1%로 좀 전망을 했는데요. 예.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처럼 올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뭐 완성차 업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양산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폭은 2023년 대비 1.9%밖에 감소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그래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전기차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상반기에 전기차 공급 둔화에 영향은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를 기점으로는 오히려 공급량이 서서히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북미양 전기차 시장의 어떤 호조 부분은 미국의 대선 리스크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IRA에 대한 어떤 정책이 수립되거나 이게 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악재들은 남아있지만 시장 성장성은 그래도 시대의 수능에 맞게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돼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생산 캐파가 지금 양극재 생산 캐파 한 23만 톤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7년도까지 약 71만 톤 그리고 28년도에 86만 톤 규모의 추가적인 증설이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캐나다의 양극재 공장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약 70만에서 80만 톤 캐파를 유지하게 된다면 현재 외환 가치의 약 2배에서 뭐 많게는 3배 이상의 외환 가치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해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해봤는데 다만 지금 주가가 지난 7월 26일 고가인 58만 4천 원이죠. 여기서 모두 다 반영되고 난 이후에 조정이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글쎄요. 지금 가격에 대한 조정 부분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지속해서 회복해 나간다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아직까지 2차전지에 대한 그 부담들이 많죠. 부담이 많고 연초에 올라왔던 거는 좀 이제 새해에 대한 기대감들이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사실은 역시 주목하게 되면 양극재 업체들이 그죠? 그렇죠. 네, 올라오고 에코프로 BM, 네. 포스코 퓨처엠, 뭐 LNF 양극재 업체들이 올라온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도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 관점, 네, 매수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좀 분할 매수 관점.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대체적으로 좀 보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보유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보유 비중은 좀 높으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투자의 판단을 미스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다만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이 비중 관리는 조금 더 너무
많은 부분을 좀 반영했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좀 실망할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에 대해서 이 갭을 자꾸 이제 우리가 과거엔 이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 자꾸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연동해서 본다면 미국의 금리나 시그널 이에 따라서 지수도 하방보다는 상방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고 업황이 회복되는 관점과 맞물린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면 2차 전지 섹터도 저가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 성장 섹터 하에서의 어떤 수급은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충분히 추세 전환한다. 이 부분은 최근에 뭐 포스코 DX 그리고 LNF의 주가 흐름들을 좀 눈여겨본다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그리고 많이 보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보다는 조금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지나간다면 분명히 매입가 부분 이상은 예. 좀 도달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약간 좀 이제 또 반대적 시각에서 하나만 질문드리면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조정도 받았고 성장 산업인 것은 맞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긴 한데 다시 회복되면서 성장의 스토리를 쓸 때도 양극재냐 소위 그죠? 최근에 보면 이제 우려국 지정 이런 거에서 뭐 올라오는 것들이 엔캠이나 뭐 분리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회복됐다고 했을 때 야, 정말 양극재일까? 양극재 아니고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네. 양극재사보다는 셀사의 외형 가치는 1차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배터리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가 과연 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소재단에서는 양극재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고 전기차에 대한 원가 부분 특히나 배터리 원가는 양극재로부터 이 판가에 대한 영향까지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적정한 리튬 가격이 상승해주고 판가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해주는 관점에서 대량 생산을 일궈내는 시점에는 확보될 수 있는 어떤 이 고정 수익 관점에서 고정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업황이 좋아지고 기대감이 올라가면 역시나 어쨌든 다른 것들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일선의 선두에 서는 거는 양극재 업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